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간만에 좋았습니다. 다들 햇빛 광합성 잘 하셨길 바라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방송 듣고 광합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유튜브에서 발췌를 했고요. 지금 어떤 뉴스에서는 리플사 변호사가 떠났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다. 이제 이런 뉴스가 조금 잘못 전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One of 리플스 크리스 라슨스 얼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크리스 라슨의 개인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얼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얼굴이 뭐랄까 조금 살짝 울상인 것 같아요. 항상 돈도 많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 이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뉴스도 몇 개 보고. 근데 좀 기사들이 이게 뭐랄까 좀 어렵게 꼬아서 이제 4월이 소송 마무리되면은 될 거면 안 떠났는데 떠났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다 이러는데 원래 4월은 이제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때 뉴스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이제 리플사 변호사가 아니고 리플사 크리스 라슨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동시에 떠났다 이분이시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름이 로빈에서 남자분 같은데 이제 여자분이 맞으시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떠나시는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작년 6월에 크리스 라슨 변호사로 이제 합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합의 더 이제 가까이 왔니 했는데 올해까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거는 저는 이제 큰일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이제 조금 위험 신호다 그러면 계속 이런 게 너무 잦을 때는 그때는 좀 한번 지켜보는 게 맞죠. 그래서 너무 크게 그게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분이 그 뒤에 어디서 일하나 그러면 더 좋은 데 갔구나 아니면 조금 이유를 더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마르틴 보이시죠? 이름 한 명, 마이클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분입니다. 계속 그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에 좀 이렇게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냥 좀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언제 합의가 될 것 같나요? 그래서 보면 some point in 2022 2022년에 어느 때 될 것 같다. 1월이 될 수고 12월이 될 수가 있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도 2022년에 합의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말을 한 거 보면은 인터뷰 했을 때 그에 따르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은 굉장히 느린 소송 절차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법 절차가 늦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진전했다. 여기 보시면 making significant progr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적으로 사법 절차가 늦지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내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굉장히 욕도 먹고 좀 쉽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이 있다고 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RP만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꼭 SRP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는 결국은 저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중요한 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전 공부랑 이제 펀드멘탈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프로젝트의 그 진행하면서 어떻게 계속 빌드업을 시키고 있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가격폭이 크게 상승한다. 이제 리플사도 현재 저는 같은 이제 위치라고 생각해요. 단 이제 현재 가장 큰 허들은 이제 소송이 걸려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좀 의심 갈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나 커뮤니티 의견도 참고하고 좋지만 실제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태풍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 이제 이 사람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크리스 랄슨이 다음에 무슨 말 하고 있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임스 파일러님께서 변호사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엠파워 오버사이트 FOIA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작년 12월에 엠파워 오버사이트한테 이제 이게 미국 정부 감시 단체잖아요. 그래서 SEC가 이제 소송을 당했죠. 주던 내용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SEC 위원회가 부정부패를 했다, 암호화폐 관련 가격 조작 등등 이제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이제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FOIA는 제가 그 소송 초반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보 그 공개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그 이제 정보 공개를 이제 그 FOIA를 SEC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카테고리 8개 중에 6개가 위반이다, 이제 이걸로 소송이 걸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가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이렇게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국회를 감시를 해왔고요. 이런 SEC랑 분쟁은 수백 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여기 창업자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걸로는 이제 FBI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FBI 그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만한 기관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보다는 이제 리플사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엠파이어 오버사이트가 했던 소송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한 달 30일 연장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10일로요. 이쯤이면은 뭐 SEC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무한정 시간 끌기입니다. 꼭 중동 축구 같지 않나요? 중동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축구를 뭐 그렇게 즐겨 보지는 않지만 너무 얄밉더라고요. 이기고 있으면은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무조건 살짝 건드려서 눕는 거 보니까 저게 무슨 뭐 스포츠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동점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넣고 다시 막 공격을 하는데, 저는 SEC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판사님이 이번에 SEC가 신청했던 공정거주 삭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주냐,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SEC가 공정고지 삭제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리플사가 손을 들어주냐? 저는 이게 큰 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짜잘했다고 보는 게, 이게 큰 게 삭제 신청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SEC가 요구했던 대로 그 SEC가 합의할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리플사 손을 들어주면 합의에 있어서 SEC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합의 시점도 당겨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에 따라서 XRP 가격도 어느 정도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넷번 판사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판단할 때 고달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공정고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2015년대 핀센이랑 이제 재무부에서도 이제 리플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SEC는 뒷짐지고 있다가 본인들 가장 좋은 타이밍인 때 상승장 때 리플사 소송한 거죠. 제이 크레이튼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거지 판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판결이 나오면은 가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베트남 G7 커피입니다. 아주 가끔 마시는데 맛있네요. 혹시 종강역에 있는 이문 설렁탕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문 설렁탕. 이제 뭐 같이 가신 분이 뭐 110년이 넘는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설렁탕이라서 그냥 뭐 설렁탕이겠지 그랬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종강역 가시면은 한번 설렁탕, 이문 설렁탕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XRP 홀더분들 이제 가격도 좀 지저분하죠. 그 지저분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XRP에 있어서 폭발적인 흐름이 꼭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지 어떤 소재가 됐던지 간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XRP 투자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과 이제 그걸 싸운다, 지친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저기 보시면은 존 디튼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게리 갠슬러가 보면은 SEC는 앞으로 coming after crypto exchange in near future. 이제 곧 미래에 다가온 미래에 암호화폐 그 이제 거래소들을 이제 더욱더 규제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내용이 이제 이분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리플사 원래가 계획이 리플사 이기면은 정당성을 강화해서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를 더 관리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반대로 소송에서 지면은 이제 SEC도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분도 이제 공정고지 같은 거 이제 이분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리플사 그리고 XRP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지만 SEC한테도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EC도 역사상 이렇게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케이스는 암호화폐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볼 정도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장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원래 SEC의 의도는 이제 이더리움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행권 그 위협이 되는 리플사 공격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고 다른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카드가 있죠, 남았죠.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부분 그리고 공정거지 부분에 승리해서 합의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이제 9월 정도까지 간다는 이제 변호사의 의견이 있는데, 그 배경은 그거예요. 이번에 전문가가 증거 개시가 이제 2월 말에 끝나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그 후에 이제 입장 표명이라는 그 이제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기간이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다른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게 한 5개월 걸렸다. 그래서 그 브리핑 기간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약식 판결까지 그 썸머리 저지먼트까지 가면은 그 기간이 한 8월에서 9월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재판이 끝날 끝까지 이제 끌고 갈 때 상황이고요. 실제 다시 보면은 여기 시빌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97%,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93%, 그러니까 트라이얼에 가기 전까지 이제 오버 90% 90% 이상인데 어떤 데는 93%, 여긴 97%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전에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냐, 9월까지 무조건 9월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합의는 그 전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적 고지 케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나에 대해서 이제 합의 냄새를 더 잘 맡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